한국 기행이나 계속 그거를 닮아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독거노인 저세상 텐션 아니고 세상 저 텐션 리뷰를 지향하는 독거노인 한명현입니다. 지금 타는 차는 이런 저 텐션에 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차일 수도 있을 텐데요. 랜드로버 디펜더. 디펜더는 라인업 차체 크기에 따라서 그 세 개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넘버가 90, 110, 130이고요. 90은 휠베이스가 짧은 휠베이스가 거의 2500mm 정도 되는 쇼트 휠베이스 아주 스피디한 오프로더. 110하고 130은 둘 다 휠베이스가 3022mm 큰 차죠. 그리고 요거는 P130이고 이제 아웃바운드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. 어떤 하드코어한 오버랜딩을 즐길 수 있는 차들, 랭글러, 포드 브론코 이런 차들이 1억 원 언더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좋다 한다면, 펜더 같은 경우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G클래스와 함께 럭셔리 오버랜딩을 위한 오프로더, 좀 더 오프로더로서의 코어에 근접한 차가 이 디펜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4천만 원이 넘는데 이 차를 포함해서 디펜더가 평균적으로 좀 잘 팔리는 모델이에요. 제규어 라인업들이 재미를 못 봤던 거지 레인지로버 그리고 랜드로버의 디펜더, 디스커버리 이런 모델들은 판매량이 뭐 아주 많지는 않아도 견고하게 수요가 있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차 자체가 대체 불가한 차량이거든요. 물론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오프로더를 얼마나 많이 다니겠습니까마는 실제로 그 한두 번, 뭐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그 오버랜딩에서 차량의 그 노면 제압 능력을 경험을 하면 아, 이 차 잘 샀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, 그 몇 번의 경험을 위해 가지고 1억 4천만 원을 태울 수 있는 분들이 사시는 거기 때문에 차 자체의 어떤 장르적 목적성에 대해 가지고는 완성도,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고요. 한국도 이제 그런 부자들의 소비 관점 같은 게 자기만의 확실한 만족 같은 거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이코닉한 차들, 좀 가격이 높은 차들은 어설프게 제너럴리스트가 아니고 확실하게 독보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차가 부가가치를 가진다. 매력적인 차라는 게 꽉 찬 육각형 그런 걸 얘기하는데,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직장에서의 인재 채용에 관련되는 그런 태도들이 아마 사람들의 그 소비재 선택이라든지 이런 데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처음부터 제너럴리스트인 거를 원해요. 그런 경향이 되게 커요. 전체를 그냥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원하는데, 우리나라는 조금 반대로 된 게 나이가 들고 여유가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스페셜리스트를 해도 되는 좀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, 사실 스타일리시하고 스페셜한 거는 젊을 때 가능한 게 좀 더 크다고 보이거든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감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로 있는 그 상태는 젊을 때 그런 상태가 잘 유지가 되는 거지. 오프로더는 오프로더인데 상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지로버의 감각을 좀 이식을 해놓으려고 했어요. 사실 이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온로드 차량과 오프로드 차량으로서의 두 가지 어떤 면모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차 자체는 세팅 자체가 철저하게 그 오프로드 지향으로 많이 잡혀 있는 차입니다. 그래서 사실 온로드에서 타기가 아주 편하고 좋은 차는 아니에요. 이런 차들을 이제 온로드에서 탈 때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,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둘째 문제로 치고, 어떤 마찰력이 약한 노면에 가가지고 충분한 접지력을 발휘하고 이제 배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가지고 이 깍두기 타이어를 쓰는데, 이런 타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온로드를 갈 때 구름 저항이 많습니다. 전륜 쪽에서 받는 저항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얼라이먼트가 잘 틀어져요.
앞쪽에 토라고 하죠. 토가 좀 벌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이 차뿐만 아니고 오프로드 성향을 가진 차들의 경우에 험로용 타이어, BF 굴리치, 이 차도 BF 굴리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타이어를 장착을 했다 하면은 휠 얼라인먼트가 좀 빨리 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실 거고, 이쪽에 입문을 처음 하신 분들은 좀 그 얼라인먼트에 대해 가지고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.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 인제니움이고 공인 복합 연비가 7.7kg인데요. 최대 토크가 57kgm가 조금 안 되는데, 요게 이제 2000rpm부터 터지다 보니까 일상 주행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보통 이제 2000rpm 언더에서 터지면서 빨리 변속이 탁 되고 그 다음부터는 관성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게 요즘 일반적인 차들의 스타일이잖아요. 아무래도 오프로더다 보니까 너무 초반에 토크가 몰리는 거를 방지하려고, 오프로더의 경우에는 초반에 토크가 몰려버리면은 진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바퀴가 땅을 확 파버리면서 마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이제 마찰력을 떨어뜨려서 출발을 해야 될 경우에는 로우 트랙션 출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도 직렬 6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회전 칠감이 부드럽기는 한데 그 토크가 터져 나오는 시점 전후로 해가지고 차가 좀 앞으로 확 달려나가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엔진의 질감은 부드러운데 전개 곡선이 좀 부드럽지는 않다. 그래서 발끝으로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. 이런 정도 느낌이고요. 대신에 이 카울 방음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직렬 6기통 엔진인데 들어오는 소리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, 실질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. 부들부들한 느낌. 펜더의 헤리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옛날 군용차의 그 동그란 헤드램프 윤곽을 그대로 살리고, 그리고 곳곳에 각이에 G클래스가 각을 이야기하지만 이 차는 숨어있는 각들이 되게 많습니다. 공간성을 아주 확대를 하려고 했고요. 테일게이트 안쪽 공간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차에서 가장 탐났던 부분이 바로 이 적재 공간이었습니다. 사실 다른 차의 적재 공간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 좀 스크래치가 나면은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런데 이 차는 1억 4천만 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짐칸처럼 쓸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. 사실 비슷한 결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G클래스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, 정작 G클래스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인터페이스, 이 PB 프로 적용된 이 스크린, 이것도 요즘 기준을 생각하면은 이제 요즘에 와이드로 이렇게 쭉 뻗게 만들어 놓는데, 이거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. 이거는 또 이 차 자체의 목적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, 와이드로 되어 있는 그 스크린들은 필연적으로 차에 가해지는 외력들, 그 외력들이 사실은 이 대시보드나 트림 같은 데도 영향을 다 미치는 거거든요. 그런 외력들을 다 견뎌야 되는데, 오버랜딩을 하다 보면은 전해지는 그런 충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화면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저는 그렇게 불만이 없고요. 다만 이 인터페이스 반응이 좀 느리다는 거, 그런 것이 좀 아쉽고, 변속기는 지금 8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전자식 부변속기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. 당연한 거지만 오프로드들은 기본적으로 부변속기가 있습니다. 옛날에는 여기 기어봉이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차량들이 그게 전자식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. 물론 어떤 차들은 전자식으로 돼 있다 그러더라도 그 부변속기를 이렇게 별도의 레버 같은 걸로 빼가지고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자식으로 통합이 돼 있고, 그거를 이 센터에 있는 콘솔에서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그 부변속기 체결 같은 거를 지형 조건에 맞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초보 운전자라도 오프로드를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. 오버랜딩 중심의 차다 보니까 쇼크 옵소버, 스트로크가 굉장히 큽니다.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리, 이게 길다 보니까 좀 꿀렁꿀렁하는 느낌은 드는데요. 대신에 그만큼 노면에서 아래쪽에서 오는 충격도 많이 걸러주기 때문에 푹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들어요. 오히려 생긴 것 같지 않게 장거리 주행 시에 피로는 적지 않을까,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 차는 이미 많은 리뷰어분들이 리뷰를 하셨는데요. 특히 6월달에 대규모로 진행이 됐던 미디어 시승회에서 오버랜딩 역량은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나. 저는 실제 이 차의 오너들이라면 할 법한 주행 패턴을 살펴봤습니다. 놀이공원도 가실 거고요. 영혼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절을 가신다든지 성당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당집을 가신다든지 귀한 곳이 아니요.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, 오너의 관점으로 보는 이 디펜더는 어떤 차인가, 그것이 조금 궁금했었고요.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 차는 충분히 답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랜드로버의 디펜더 130 P400 아웃바운드 시승을 모두 정리를 하겠습니다. 독거노인